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참 유튜버들, 인기 있는 유튜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근데 저희 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디건도 한 3벌 있거든요. 이게 다 다릅니다.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변화를 줘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방에서도 찍어보고 뒷배경을 좀 달리 해보려고도 노력하고 뭐 해보지만 막 본업이 있고 상담이 있고 이러니까는 참 유튜브를 찍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남편 채무하고 부인 재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될 수 있죠. 부인 채무와 남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 민법 830조 1항을 보면은 부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은 고유재산,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이게 결국 부별산제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유재산은 부인이 고유재산, 예를 들면 부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면 부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그리고 부인이 혼인 중에 자기 돈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던 재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재산,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남편이 A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근데 채무가 많아요. 그러면은 걱정되는 것이, 남편 채무 때문에, 남편이 이제 보통 대표이사면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니까 채무가 과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편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회사의 채권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연대보증이니까 연대보증에 관련된 남편 개인 채권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들이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단 답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A 회사의 채권자나, 그리고 대표이사, 남편인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나, 그 부인의 재산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고유재산,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남편 채무에 대해서, 그래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명의신탁이 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라든지,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금 출처라든지,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면 대출 이자를 갚는다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부인은 명의상 그냥 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남편인 경우에는 이 재산은 이제 이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남편의 명의였다가 채무가 많아서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부인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가 행식이 됐든 증여가 됐든. 그걸 뭐라 그래요? 사행위. 자, 이런 경우는 부인 재산의 강제집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담보 없는 채무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담보 있는 채무 10억 원 이하에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나, 그 다음에 담보 규모 관계없이 개인 파산에서는 이 배우자 재산
중에 부동산, 자동차, 보험 뭐 이 정도까지는 실무적으로 여기에 50%의 가치를 남편 채무 갚는데 출연을 하도록 실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출연을 하지 않거나 출연 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으면 이 부인의 기여도로 그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하면 비율이 줄거나 아니면 출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가 있다면은 유체동산인데 이거는 민사집행법 190조에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부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유체동산은 뭐냐 하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재도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가 만약에 유체동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우선해서 매수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채권자들은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이러한 배우자 우선 매수권 행사에서 완전히 100% 부인 재산으로 됐다는 사실만 소명해내면은 그런 것들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소를 좀 달리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채무가 많으면 남편은 저기 어디야 시댁 주소로 뭐 한다든지 주소를 달리해서 가족들한테 그 뭐 딱지 붙이러 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인데 이런 경우는 뭐 저기 부인 재산, 고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남편이 부양료를 지급해 온 사정들 같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유 재산, 고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그 다음에 재산 유지와 형성, 생활비 부담 뭐 이런 거 여러 걸 따져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여도를 입증하는 이 정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남편 채무, 남편의 채권자나 남편 회사의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 가족 재산을 건드릴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몇 가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권리 실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